17권 1장 너무나도 제각각인 얼굴. 안녕 친구들.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의 첫 번째 이야기, 너무나도 제각각인 얼굴을 만나볼 차례예요.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얼굴 생김새와 표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얼굴과 친구들의 얼굴을 생각해보며 들어보도록 해요. 먼저 교과 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아보고 갈게요. 다양한 생김새와 표정에 대한 얘기는 초등 6학년 과학의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중등사회 1의 개인과 사회생활, 그리고 중등 3학년 과학의 생식과 유전단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요. 친구들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 넘는다는 사실 잘 알고 있죠? 그 많은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쌍둥이는 같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게 생겼답니다. 부모들은 그 차이를 알 수 있으니까요. 대박! 우리의 얼굴 생김새를 결정하는 건 눈, 코, 입이에요. 제각각 가로, 세로 길이가 조금씩 다른 눈, 코, 입을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얼굴 형태도 큰 역할을 하죠. 동그란 얼굴, 갸름한 얼굴, 네모난 얼굴 등 형태에 따라 달라 보이니까요. 물론 눈, 코, 입은 생김새만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눈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눈꼬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데 따라서 전혀 다른 표정을 나타내기도 해요. 코는 냄새 맡고 숨 쉬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죠. 게다가 코는 바깥 공기를 데워서 폐로 보내는 기능까지 갖고 있죠.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긴 코를,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짧은 코를 갖고 있다니 신기하죠? 대박! 입은 말하고 음식을 먹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입속에는 혀를 삐죽 내밀어서 기분을 표현하기도 해요. 게다가 웃을 때와 울 때 입모양은 전혀 다르죠. 이처럼 얼굴은 다양한 표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근육이에요. 얼굴 피부 아래에는 수십 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표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근육을 따로 표정근이라고 해요. 이 표정근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표정을 만드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에요. 한자로 표기하면 희로애락인데 이 네 가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것이라서 말이 안 통해도 표정만 보면 그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답니다. 와우! 말없이 몸짓으로 대화하는 걸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바디랭귀지가 희로애락인 셈이에요. 책에서 보았듯이 제각각인 생김새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죠. 모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랍니다. 부모 중 한쪽으로부터 각각 50%씩의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양쪽 부모와 모두 닮은 데가 있지만 나만의 얼굴 생김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박! 왜 이런 유전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예요. 뼈든 근육이든 모두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세포는 모두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는 두 가닥이 꼬인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세포는 분열을 해서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가 세포 분열 때문이죠. 세포가 분열할 때는 유전자를 가진 염색체가 먼저 복제를 해요. 두 가닥이 풀린 다음 쌍을 이루는 가닥을 각자 하나씩 더 만들어서 합체하죠. 그러면 똑같은 유전자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후 세포는 분열하여 두 개가 된답니다. 와우! 그런데 자손을 낳을 때는 부모의 염색체 중 한 가닥씩 받아서 두 가닥을 이룬답니다. 만약 두 가닥을 한 부모로부터 다 받는다면 그 부모와 똑같은 모습이 되겠죠. 반씩 받으니까 나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랍니다. 그런데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는 서로 닮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줄 유전자를 만들 때부터 다양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도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75억 명의 세계 인구는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각양각색의 생김새와 다양한 표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스스로의 생김새나 표정에 대해 궁금해 해본 적 있나요? 가끔 거울을 보더라도 뭐가 묻었는지 머리 스타일은 괜찮은지 보는 게 전부죠. 이제부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궁금해하고 나름대로 표현하고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케이. 친구 여러분도 셀카를 자주 찍죠? 우리는 왜 셀카를 찍을까요? 멋진 내 모습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거나 나의 다양한 표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일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감정은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카메라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초상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카메라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화가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것을 초상화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많은 화가들이 초상화만 그린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죠.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자화상이라고 한답니다. 아하! 자화상을 영어로는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하는데 포트레이는 원래 끄집어내다, 밝히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프로트라에레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그래서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단어는 자기를 끄집어내다, 밝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죠. 그 때문에 화가의 자화상은 화가 자신의 심리 상태나 생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해요. 자화상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오케이. 친구들도 잘 아는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으로 알려진 고흐의 자화상이 가장 유명해요. 그 자화상에는 그릴 당시 고흐의 심리 상태를 잘 알 수 있답니다. 고흐는 자신의 모습을 30점이 넘게 그렸어요. 대박!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우울하거나 화난 표정이죠. 이런 자화상을 통해 우리는 고흐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실제로 고흐는 평생 경제적으로 빈곤에 시달렸지만 오로지 그림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티며 명작을 만들어냈답니다. 와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자화상이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이에요. 모자 밑으로 귀를 감싼 붕대가 보이죠? 이 그림은 고흐가 또 다른 화가이자 친구였던 고갱과 다툰 끝에 스스로 귀에 상처를 내고 치료를 받은 다음 그린 작품이에요. 고흐는 조르고 조른 끝에 고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2개월 동안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사사건건 의견이 대립하고 성격도 전혀 맞지 않았죠. 1888년 크리스마스 전날에 고흐는 고갱과 심하게 다툰 끝에 자신의 귀에 상처를 내게 돼요. 이 일로 고갱은 떠났고 고흐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고흐가 자화상을 그린 배경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상처가 생겼는지, 왜 그림이 우울해 보이는지 이해가 되죠? 고흐가 그 자화상을 그릴 때는 마음이 무척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그림을 보는 친구들은 붕대를 감은 귀와 그의 우울한 표정을 통해 그 아픔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저마다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리고 수많은 표정을 통해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이 즐겁고 긍정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나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웃는 표정을 연습해 보아요. 그러면 내 인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서 친구들이 좋아할 거예요. 다양한 얼굴과 표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